지금 사는 집 좁게 느껴지시나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원룸에 살 때도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도 집은 여전히 좁게 느껴집니다. 다들 그래요. 이상하죠? 사실 집이 좁아 보이는 건 평수 탓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구가 별로라서가 아니고요. 공간을 다루는 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돈 안 들이고 좁은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8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평수는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같은 집을 더 넓게 쓰는 눈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평수보다 비율이 먼저입니다. 비율이 깡패다. 공간도 똑같아요. 비율이 맞으면 넓어 보이고 안 맞으면 답답해 보입니다. 모델하우스 떠올려보세요. 넓고 좋아 보였는데 막상 입주하면 느낌이 다르죠? 이유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구는 실제보다 작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작으니까 당연히 넓어 보이겠죠? 같은 평수인데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비율보다 디자인을 먼저 봅니다. 소파도 벽 길이에 맞춰서 사죠. 3인용은 들어가겠지 하고요. 그러다 후회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데? 소파가 공간을 꽉 채우면서 지나다닐 길까지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 가구를 구매하기 전에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소파 자리, 테이블 자리. 눈은 착각하지만 직접 걸어보면 실제 크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전부 테이핑하긴 귀찮죠. 딱 하나만 하세요. 소파보다 러그를 먼저 사는 겁니다. 러그를 안 깔아도 돼요. 가상의 러그를 테이프로 만들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오게 소파를 고르면 소파가 무작정 커지지 않아요. 러그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러그, 소파, 테이블 조명, 이 순서만 지켜도 비율이 잡힙니다. 좁은 집에선 여백도 인테리어예요. 두 번째는 가구를 벽에서 떼고 중앙으로 모으세요. 소파는 벽에 붙여야 편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꽉 차면 안정감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오히려 거실을 좁아 보이게 만들거든요. 작은 것부터. 소파를 벽에서 10cm만 떼어보세요. 딱 붙어있을 때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 단계 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집에서 아이와 술래잡기가 가능할까요? 잡는 거 말고 그냥 빙 돌아서 도망치는 진짜 술래잡기요. 핵심은 이거예요. 가구를 벽에다 붙이지 마세요. 중앙으로 조금 더 모으세요. 상상해보세요. 큰 소파는 벽에 1인 소파 둘도 양옆 벽에 가운데 뚫려 있어도 집은 무겁고 단조롭고 오히려 좁아 보여요. 반대로 중앙으로 모아보세요. 둘레로 돌아 나올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따라 움직일 때 작은 집도 넓게 느껴져요. 진짜 술래잡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 나올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원룸이라 안 된다고요? 중앙에 작은 소파 하나만 둬도 의외로 안 답답해요. 평수가 아니라 동선이 공간을 만들어요. 첫 번째에서 비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가구가 너무 크면 돌아다닐 길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가구 사이의 시선을 열어주세요. 좁으니까 다 작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위험한 접근이에요. 공간을 느끼게 하는 건 가구 크기가 아니에요. 시선이 어떻게 흐르느냐예요. 작은 가구만 잔뜩 모으면 오히려 짜잘하게 산만해 보여요. 중심이 없으니까요. 좁을수록 큰 가구와 작은 가구를 섞어야 합니다. 큰 가구가 중심을 잡고 작은 가구가 사이사이 여유를 만들어요. 식탁을 예로 들게요. 식탁은 시선을 모으는 중심이 되곤 해요. 좁다고 작은 걸로 양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꽉 채우지 마세요. 가구 사이에 일부러 간격을 두세요. 그 사이로 시선이 흐르면 같은 거실도 더 넓게 보여요. 꽉 찬 공간보다 트인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네 번째는 색과 톤은 하나의 흐름으로 해야 합니다. 좁을수록 색이 중요해요. 그런데 흔한 오해가 있죠. 좁으니까 다 화이트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온통 새하얀 집은 넓어 보이기보다 밋밋하고 차가워 보여요. 핵심은 하얗게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벽, 천장, 큰 가구의 톤을 비슷하게 묶으세요. 색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 시선이 끊기고 공간이 잘려 보여요. 톤이 이어지면 벽과 가구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면서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밝은 톤을 베이스로 까세요. 포인트 색은 쿠션이나 소품에만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벽과 천장 색을 비슷하게 맞추면 천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흐려지면서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배치와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바로 빛과 수납. 이 둘을 놓치면 앞에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다섯 번째는 조명을 절대 하나로 쓰지 마세요. 의외로 많이들 놓쳐요. 천장등 하나만 켜고 사는 집 정말 많죠. 등 하나로만 비추면 빛이 한 방향으로만 쏟아져요. 방이 평평하고 다 답답해 보여요. 구석은 어둡고 공간은 더 좁아 보이고요. 해결책은 빛을 나누는 거예요. 높이를 다르게 두세요. 천장등은 은은하게, 키 큰 스탠드 하나, 바닥 조명 하나. 빛의 높이를 여러 단으로 나누면 공간에 깊이가 생기고 훨씬 넓고
밝고 입체적으로 보여요. 오브제나 화분 옆에 바닥 조명 하나, 부드러운 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면서 공간이 더 깊어 보여요. 빛 색도 중요해요. 새하얀 빛보다 살짝 따뜻한 빛, 공간이 더 아늑하고 넓게 느껴져요. 좁을수록 기억하세요. 얼마나 밝게가 아니라 빛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6번째는 거울과 자연을 더하는 거예요. 거울은 좁은 공간을 가장 극적으로 넓혀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빛 반사되는 곳에만 두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거울이 무엇을 비추느냐예요. 담길 장면을 먼저 정하고 걸으셔야 돼요. 창 맞은편에 두면 자연광과 풍경이 들어오고 그림이나 조명을 비추면 그 자체로도 포인트가 돼요. 일단 거울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최고, 아무데나 걸면 진짜 촌스러워져요. 무엇을 비출지만 정해도 실패가 줄어요. 식물도 비슷해요. 화분은 빛 드는 창가에 두세요. 빛과 생물이 어우러지면 공간이 더 깊고 넓어 보여요. 큰 식물 하나는 시선을 모이는 포인트, 작은 식물 몇 개는 군데군데 여유. 초록이 들어오면 공간이 더 넓고 싱그러워 보여요. 7번째는 가구를 살 때 수납력을 따져야 합니다.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얇은 다리의 유리 테이블 같은 포인트 가구에 끌려보셨죠? 보기에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대부분 수납이 안 되거든요. 유리 밑 리모컨, 슬리퍼가 다 보이고, 얇은 프레임엔 먼지가 껴요. 자주 닦아야 하고, 로봇 청소기도 애매하죠. 가구가 나쁘단 게 아니에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알고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공간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안정돼 보여요. 다리가 얇은 가구가 너무 많으면 공간이 떠 있는 것처럼 산만해 보여요. 한두 개는 포인트로 할 수 있지만 많으면 불안정해 보여요. 좁을수록 수납은 타협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이 나와 있으면 아무리 비싼 가구도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가구 하나를 사도 수납이 되느냐를 먼저 보셔요. 접었다 폈다 가능한 테이블, 뚜껑이 열리는 스툴, 이런 가구가 동선을 살리고 결국 집을 넓게 만들어요. 마지막 8번째는 디테일과 나만의 포인트가 공간을 완성합니다. 큰 공사만큼 중요한 게 작은 디테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선이죠. 억지로 숨기지 마세요. 가구 다리나 벽 선을 따라 정렬해보세요. 선만 정리돼도 훨씬 깔끔해 보여요. 돈 안 드는 가장 쉬운 변화, 새로 사지 말고 이렇게 배치만 바꿔보세요. 소파를 TV와 정면으로만 두면 답답해 보여요. 살짝 비스듬히 틀어보세요. 공간이 한결 유연해 보입니다. 더 큰 변화를 원하면 TV를 반대편 벽으로 옮겨보세요. 콘센트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배치만 바꿔도 새 집처럼 느껴져요. 마지막은 개성이에요. 브랜드 가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섞는 믹스앤매치. 남들이 생각 못한 작은 소재 하나가 진짜 나다운 공간을 만들어요. 집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내 감각에 따라, 내 개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오늘 해보세요. 소파를 벽에서 떼든, 러그부터 사든, 조명을 하나 더 두든, 전선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 작은 변화 하나부터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건 평수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공간을 다루는 눈이에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들을 제작 중인데요. 혹시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나 시공 문의 있으시면 채널 페이지 방문 한번 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